습니다. 여기 와서 308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어요. 308페이지. 우리가 지적 파트는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 여러분들과 1장에는 총칙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용어정의거든, 용어정의. 여기서는 4개만 딱 알고 들어가면 돼요. 4개만. 여러분들 거기서 308페이지에 보면 용어정의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자, 첫 번째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그거 하고 그 밑에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적은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적 파트를 먼저 배운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지적 공부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지적 소관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출발하면 됩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에서 봐요. 그럼 행정부 이라면 대통령이 있지.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각부 장관들이 있지,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지. 되죠? 그러면 이 지적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우리가 국토교통부 이래 나오죠. 이걸 흔히 공법 시간에 줄여서 국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맞죠? 네. 아래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지. 맞죠? 네. 그 아래에는 읍면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적은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소속인데 주로 업무는 누가 보느냐? 시장군수 구청장이 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 선청이라고 부른다. 소관청이랍니다. 그럼 풀이를 하면은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요게 대해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용어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용어만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면 수업 시간에 무조건 글자가 나오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라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의 시와 여기의 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할 때 요 시는 일반적인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볼게요. 과천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안구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럼 안양시에는 동안구가 있고 삼성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구가 있는 시. 구가 있는 뭐다? 시. 이는 구가 없는 뭐다? 시.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때 이거는 구가 없죠? 그럼 요 시장이 요 시장이지. 그럼 이 사람이 지적 무선청 소관청입니다. 그럼 여기는 안양시 동안구 이래 나오죠. 이거는 구가 있는 시잖아요. 그럼 이때는 안양시장이 지적 소관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쉬운 표현을 해봅시다. 서울시장이 지적 소관청이다. 강남구청장이 지적 소관청이다. 강남구청장. 감 잡았죠? 네, 그거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리로 딱 해볼게요. 이것만 알면 이제 한 문제를 맞춥니다. 한 문제 하는데 지적은 오로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지적, 무선청, 소관청 요거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쁘게 말하면 이게 상급기관이고 이게 하급기관이에요. 그러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한테 허락을 받는다. 허락을. 그걸 흔히 말할 때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신청이라는 말이 있고 허가라는 말이 있고 성인이라는 말이 있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제가 잠깐 지울게요. 요거는 개인이 있지. 개인이 구청에다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사인이 관공서에다가 뭔가 하는 거는 신청이라고 불러.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를 시작. 허가. 맞아요? 네. 그런데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거는 시작 승인. 그러면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딱 보세요. 이 사람한테 승인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이 사람한테 승인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결제를 받을 때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지. 바로 이리 가는 거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정답입니다. 지적소관청의 국장의 승인이라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건 X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실양군수구청장이 실의서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이거는 세 개밖에 없어. 그럼 그 세 개만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세 개만 딱 외우면.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지번을 변경을 합니다. 지번을 변경을 합니다. 축척을 변경을 합니다. 지적 공부 반출에.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갖고 공부를 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번 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오. 맞죠? 네. 그러면 지번 변경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면 오덱스다 X. 이렇게 딱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요 세 개입니다. 지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번 그냥 우리가 100번지, 101번지, 100 이거 달라질 수 있어. 이때 구청에서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축척 변경은 있잖아요. 보세요. 도면의 축척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옵니다. 이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12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이 돼 있어.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소리다. 그냥 쉽게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작은 축척. 이걸 무슨 축척? 큰 축척.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거. 요게 다시 축척 변경. 그러면 크다라는 말은 정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있잖아요. 땅값이 쌀 때는 옆집이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다 이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옆집이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요즘에 땅 한 평이 몇 천만 원씩 하는 데도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몇 천만 원이 남의 땅을 물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정밀하지 않은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꾸어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 지적재조사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만 15년 동안 도민의 축척을 전부 다 새로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전부 다 바꾸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목이 1등이에요.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오거든. 이거는 그냥 공짜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거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축척 변경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올해도 시험에 나왔거든. 그럼 축척 변경 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이에요. 그래 다른 말 해봅시다.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결성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축척 변경을 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그 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이라. 그런데 올해 시험에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거든. 5인에서 15인이라니까 맞췄다 안 맞췄다? 아 5인에서 10인인데 시험에는 15인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거든. 그거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푸세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실효이사 승인을 득하면 나갈 수 있다.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한 문제 맞췄어요. 지적이 이렇게 쉽다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딱 됐죠? 됐어요? 일단 한번 할게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오더와이더 오. 지적소관청이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거는 몇 개? 3개. 그럼 요것만 나중에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읍면동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냐? 있어요. 이때는 열람 발급만 머릿속에 딱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는 꼭 이것만 생각하세요. 읍면동장은 등장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한 번만 딱 등장해. 그거는 요 글자에서만 등장해. 꼭 이걸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장부는 종이로 돼 있다, 전산화돼 있다. 그럼 전산화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구청에다 갔거든. 요즘은 구청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열람 발급이 나오면 읍면동은 오더와이다. 열람 발급 이외에는 이 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적법 시간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글자가 지적소관청입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글자가 지적공부예요. 이 지적공부를 이제 배우러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서는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럼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와보세요. 여기에 큰 타이틀 내 지적공부거든. 여러분들 공부라는 거는 공적 장부는 우리가 부자라는 말은 장부지 장부. 예를 들어 보세요.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이건 전부 다 장부입니다. 장부. 그러면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가 지적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의 종류입니다. 대장입니다. 도면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위련저 요거를 익숙을 시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원점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건 토지의 표시와 무슨 자? 소유자. 그러면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의 뭐다? 표시. 자, 그럼 됩니다. 토지의 표시를 적지 마세요.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는 뭐다? 대장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뭐다? 도면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숫자 있죠, 숫자. 숫자로 나타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그게 호적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주민등록 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호적은 가족관계 등록부죠. 그러면 옛날식으로 호적이라고 할게요. 호적 있죠. 그럼 호적 등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호적 초본 있답다 있지. 주민등록 등본 있답다 있지. 주민등록 초본이 있답다 있지. 그럼 요즘에는 등본이다, 초본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뭐라고 쓰느냐면은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근데 쉽게 표현해 보면은 주민등록 등본하면 가족이 다 나와요, 다 안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전부라. 초본하면 개인만 나오지, 혼자만 나오지. 그래서 뭐다? 일부. 요즘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등본, 초본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대장도 있잖아요. 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가 토지 대장입니다. 하나가 임야 대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지. 그럼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럼 토지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임야.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 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 보편적으로 평지와 산이라 산. 평지와 산. 산은 어디에 등록한다? 임야 대장.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 대장.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700, 123 이렇게 합니다. 1, 2, 3, 4, 5, 6, 7이거든. 사람이 있지, 사람. 그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이거잖아요. 이게 성별이잖아요, 성별. 그러면 1, 2, 3, 4죠. 이걸 두 글자로 따가면 홀수 아니면 뭐다? 짝수. 그럼 여기다가 홀수라고 쓰면 남자지. 짝수라고 쓰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요걸 갖고 구별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럼 만약에 제가 두 가지만 해볼게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보죠? 여기 앞에다가 무슨 자 썼죠? 산. 그러면 집은 앞에 무슨 자가 있다? 산. 그러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이거는 집은 앞에 아무 글자 없죠? 그럼 이거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되느냐?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오더와이다. O. 집은 끝에 산자를 붙인다. O 덱스다. X. 이게 28회 시험의 답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앞에, 끝에 이렇게 말한다. 집은 앞에 뭐를 붙인다? 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임야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게 한 쌍이에요. 요게 한 쌍이에요. 이 말은 토지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를 같이 비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비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토지대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지적도도 같이 다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야대장이 나오면 임야도도 같이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경계점 좌표등록번호 요게 좌표라는 말이 있죠. 그 요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이 XY 좌표를 이야기하거든.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 하나가 이렇게 있지. 토지에 그럼 이게 요게 무슨 점? 경계점.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요거는 경계, 요거는 경계, 요게 무슨 점? 경계점. 여기다 번호를 붙이는 이렇게 번호. 그럼 여기서 1, 2, 3, 4. 나중에 가면은 요 1, 2, 3, 4를 부호라고 부릅니다. 부호 1, 2, 3, 4를 요 그림을 부호도라고 불러요. 부호도. 됐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연결을 시킵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맞죠? 그러면 요렇게 좌표로 청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꾸불꾸불해야 된다. 반듯반듯. 그럼 꾸불꾸불한 적에서 이걸 못 쓰지. 그럼 산에서는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15% 정도만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 옛날에는 5% 정도였는데 최근에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 많이 됐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봅시다. 오늘날에 분당 신도시 하잖아요. 일산 신도시 하잖아요. 평촌 신도시 하잖아요. 평택 신도시 이런 데는 바둑판처럼 나와야 안 나요? 그런 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크게 15%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냥 이런 것들은 토지가 반듯반듯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자, 임야도는 산이다, 산아이다? 산이지. 그럼 지적도는 평지다, 평지아이다? 평지. 그럼 임야도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사용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지. 그럼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적도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하면 O다 Y다. O. 그럼 요걸 임야도에서는 좌표 이러면 O 덱스다. X. 요게 29회 시험의 답입니다. 요 글자를 요렇게 고쳤다 이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 그 시험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게 지력법 시험 문제라니까. 글자만 탁탁탁 고친다니까. 됐죠? 네. 그럼 여기 경계점을 그럽니다. 프로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래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특수지역을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외워버린다면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에, 하나가 축척변경. 그럼 요것만 딱. 그러면 이제 외울 때는 정답입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만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어요. 됐죠? 네. 그럼 요거는 우리나라 전국토에서 비치하는 장부 2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전국토에서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답다. 당연히 없는 거지. 그 말은 어떤 토지가 있다면 둘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하는 거지. 두 군데다 등록되는 거는 존재한다는다? 안 합니다. 한 군데만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랑에도 등록되고 임야대랑에도 등록되고 이런 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놓고 할게요. 써놓고 할게요.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부에요. 자,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제가 좀 전에 이 표현을 썼죠, 그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소유자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 소유자는 등기 시간에 배우거든.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소유자는 딱 한 번만 쓰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 장부가 지적 공부가 이렇게 있다면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을 하냐 이 말이거든.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대장에만.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장부가 몇 개입니까? 3개. 그 중에 소유자는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사천 못 가거든. 그럼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본관은 주민등록증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오지. 호적을 봐야 나오는 거지.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대장.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유자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답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를 사잖아요. 전부 다 남편 명의로 합니까? 공동 명의로 합니까? 아직까지 남편 명의로 하면 요즘엔 전부 다 공동 명의로 하더라고요. 공동 명의. 맞죠? 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남편이 혼자 일하면 100%지. 맞죠? 네. 아내하고 둘이 하면 50대 50이지. 이걸 우리가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단독 소유할 때는 그냥 100%의 지분이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공동 명의로 하면 지분이 있답다.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자 정리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유일 때만? 공동 소유.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기 위한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오케이?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여러분들 요까지만 딱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지. 이게 공동 소유지. 연명부는 인적 사항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연명부잖아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거든. 그냥 요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 나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대지권이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이게 아파트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대지는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럼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 땅을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그럼 여기서 101동 1701호 이렇게 나옵니다. 5000분의 77, 1702호 5000분의 77.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땅의 면적은 얼마고? 5천.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이러세요.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등장하는데 차이가 뭐냐? 이거는 아파트 토지고, 이는 일반적인 토지고, 이는 그냥 아파트 토지고, 이는 무슨 토지? 일반적인 토지. 이해했어요? 그냥 우리 토지, 그냥 우리 토지. 요거는 집합 건물의 토지. 됐어요? 자, 그럼 요 7개입니다. 이게 이제 맴돌아야 돼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그럼 요게 이제 오늘 일단 요것만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토지의 표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적 공부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도 7개입니다. 7개. 요게 이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1년 동안 요 6개 글자와 요 7개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조 지력 공부입니다. 그 요거 한번 내봅시다.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럼 이제 딱 통과됐거든. 그러면 이제 309페이지를 가보겠어요. 3번에 가면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그럼 3번의 토지의 표시에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토지의 표시란 지력 공부의 토지의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됐죠?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이제 4번에 갑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해요. 토지 이동이죠. 여러분들 자 제일 위에 의만 보세요. 보세요. 토지의 이동이란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요리 봐보세요. 요리 보세요. 요거 있죠. 요게 토지의 뭡니까? 표시. 그러면 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달라질 수 있다. 있지. 그 달라지는 걸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제가 좀 전에 달라졌다면은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든지 이러면 알아듣기가 쉽지. 오케이? 여기서는 변동, 변경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오늘 공부의 키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는 걸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자, 두 개가 연결시켜서 외우면 됩니다. 요게 달라지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볼게요. 토지 이동이랍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소유자 등을 이러면 OX다 X. 여기에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소유자는 여기에 있잖아요. 맞다. 맞죠? 그러면 요 6개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그러면 소유자 등이 달라지는 거는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OX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토지의 표시죠.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달라지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지력 공부입니다. 지력 공부.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됐죠? 이제 마지막에 지적소관청.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관청.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됐죠? 네. 그럼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게 몇 개? 3개. 그것만 딱 오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가 교과서 여러분들 거기서 311페이지의 청량은 나중에 마지막에 배우겠습니다. 지금을 청량을 배우기는 곤란하거든. 그래서 3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316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5개를 냅니다. 5개를 내는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보세요.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내는데 자 보세요. 소재는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소재는 아까 전에 보세요. 서울 이렇게 해봅시다. 인천시 남구 연수동 이게 소재라는 거 이해하죠? 네.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소재가 달라졌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까지 다시 저 보세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 100번지잖아요. 그럼 요까지가 시작 소재. 요게 뭐다? 지법. 그럼 요거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있다가 나오지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답은 딱 2가지 나오거든. 하나는 신청입니다. 하나는 직권입니다. 그럼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에요. 신청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외우겠죠? 보세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면 주민등록번호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등기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대장 다 고쳐야 돼.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뭡니까? 직관. 그럼 시험에 낸다, 안 낸다? 그건 안 내는 거지. 그냥 알아서 다 고쳐주는 거니까.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거든. 자, 이제부터 좌표는 법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시험에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요 네 개거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시험에 여기서 2개가 나왔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한 문제씩 나와. 한 문제씩 나오는데 옛날에 기출문제는 여기 항상 5문제를 냈거든. 그 올해 시험은 4개를 냈어. 4개를. 그 집어는 올해는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면적에서 한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2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한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를 안 했었어요. 오케이. 지적이 12개인데 여기에서 5개가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4개만 나왔었어요. 올해는 4개 나왔는데 5개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배울 게 뭐 있냐 이랬는데 안으로 가면 배울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316페이지를 갑니다. 필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필기는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거기다가 줄을 그어가면 되거든. 줄은 제가 다 그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래만 보면 됩니다. 자, 이래 보세요. 등록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신청입니다. 결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글자를 보세요. 등록이 나오죠. 거기서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기록이라는 말이 있고 등록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라는 말이 있겁니다. 신고. 용어가 다 다르거든. 용어가 이야기할 때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부를 작성하라지 작성. 그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 오케이? 네. 그럼 지적법 시간에는 장부를 작성을 하지 작성. 이거는 시작. 등록. 여기서는 시작. 기록. 여기서는 시작. 등록. 표현이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애가 태어났죠. 그럼 주민등록 등본상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지. 그럼 출생신고는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장부에다가 다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한다. 그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왜 등록하느냐? 국가가 토지를 관리를 해야지. 그래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지. 맞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돼, 안 돼요? 해야. 자, 여기 오세요. 등록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 그래서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지적에 관한 사무는 누가 본다고 그랬다? 국자. 됐어요. 그러면 등록을 했는데, 자 보세요. 등록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걸 이제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은 바로 잡아야지. 그 바로 잡는 게 바로 잡아달라고 뭐 해야 된다? 신청. 그 신청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당연히 신청을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구청에다가 신청을 한다. 그럼 구청에다가 신청을 한다.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청. 이게 28회 시험의 답입니다. 답.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그냥 우리끼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합시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청. 그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가 다음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까지 딱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하나 붙이겠어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특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자 시작 신청, 하나는 시작 직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 이해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317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토지의 등록상 이래가 지번 이렇게 나오죠. 그 지번이 나오면은 이게 시험 문제인데 어휘는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구성을 보세요. 구성에 동그라미 1, 2, 3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인데 1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지적 소관청 2 자르세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르세요. 북서에서 남동 이래 나오죠. 네. 이게 지적의 시험에 해마다 단골이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29회도 여기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29회도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오늘은 공부하는 요령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고 해볼게요.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글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그럼 28회 시험에 뭐라고 하나? 29회 시험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갔다. 그럼 오덱스타 X. 이게 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요거 보세요. 지번 부여 지역이죠. 그럼 여기서 동입니다. 동네.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 가면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리마. 그러니까 우리가 노량진동 이러면 1, 2, 3, 4로 가는 거지. 그럼 신길동 이러면 또 1, 2, 3, 4로 가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다 전화입니다. 여기 지번 부여 지역별이 시작 동리. 29회 시험에 요걸 답으로 만들었거든. 이렇게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읍면동별로 부여한다. 오덱스타 X.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동리다. 읍면동이다. 동리. 그게 답이었어. 답.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북서에서 남동. 옛날에는 요거를 갖고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 자, 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칩시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번을 부여하면 답은 이겁니다. 시작을 어디서 하고 끝을 어디에서 맺느냐. 이게 답이 시작을 어디서 맺느냐. 그럼 여기가 삼성동이라면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1번이 되느냐. 자, 그러면 방향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는 북이다, 북아이다. 북이지, 항상. 우리가 정면 상단은 뭐다? 북. 그럼 여기는 뭐다? 남. 여기는 뭐다? 서. 여기는 뭐다? 동. 그럼 동서남북 나지. 맞죠? 네. 그럼 이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여기가 1이다, 이 말. 그러면 2, 3, 4, 5, 6, 7, 8, 9. 자, 보세요. 요게 1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북서에서 시작을 했다, 이 말. 그럼 지번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끝번호는 여기 있잖아. 이게 남, 뭐다? 동. 요 끝번이 요 시작이 여기 있잖아요. 그 시작 북서. 맞죠? 여기는 시작 남동.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시험에는 저입니다. 1번이 여기라는 거 이해합니까? 집안을 잠깐 해보세요. 우리가 산수식으로 해봅시다. 1, 2, 3 이라면 4, 5, 6, 7, 8, 9 이라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우편 배달 받으시고 우편물을 배달할 때 3번이 여기 있죠? 그럼 4번이 여기 또 뛰어갔다가 또 오라고. 그러는데 집어는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번 밑에 뭐가 와야 됩니까? 4. 이렇게 해가 여기가 뭐다? 6. 그 다음 뭐다? 7. 감 잡았죠? 네. 그럼 키는 이겁니다. 1이 여기라는 거 이해하겠죠? 이게 시작 북서. 그럼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끝이 여기죠? 이게 시작 남동. 남동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키면 지번은 지적소관청 2이랍니다. 여러분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뭐다? 남동. 이렇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요거 고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번은 시험에 해마다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은 아까 전에 공부를 했거든. 볼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은 숫자 앞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앞에 뭐를 붙인다? 산.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로 오세요. 자, 여기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집은 앞에 뭐를 붙인다? 산. 그럼 시험에는 이래밖에 없습니다. 집은 끝에 산자를 붙인다. 오덱스타 X. 그럼 옛날에 뭐라고 붙여야 때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오더와이더 O. 집은 앞에 임자를 붙인다면 오덱스타 X지. 뭐를 붙인다? 산. 임자가 아니고 뭐다? 산. 그래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식 이런 거거든. 요거는 시험 문제를 이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부할 게 많아요. 많은데 시험 문제 출제는 좀 전에 그 2번에 구성해서 답으로 만들어버려요. 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밑에 거는 시험에 내기는 내는데 자, 여기를 와보세요. 자, 오늘은 요령만 터득하면 됩니다. 자, 여기를 와보세요. 여기에 제가 해볼게요.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여기에 원칙이 있거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원칙은 보세요.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이에요. 예외입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본번. 예외가 적용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 필지입니다. 보세요. 출제인이 이걸 시험에 낼 때 그림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는 거라. 문자. 그러니까 이걸 문자를 외워야 돼. 외우는데 아니 엄청 쉬워. 그럼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요리로 와보세요. 1, 100, 1000, 만번입니다. 만번입니다. 지번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끝번호를 봐야 돼요. 끝번호. 그럼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 자, 저 IQ 테스트 합니다. 이 안에 500번 있답다. 요 안에 500번 있답다. 600번 있답다. 다 있지. 그거 다 생략한 거지. 맞다. 맞지? 그럼 이 안에 1001번은 있답다. 없다. 이거예요. 다시. 아니, 안에 많은 필지가 있는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쓸 수 없잖아요. 오케이? 중간은 다 생략을 하는 거지. 그 대신 끝번호만 딱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거든. 그럼 30번까지 있지.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30번. 그럼 다음에 한 명이 전학 올 수 있다. 걔는 몇 번입니까? 31.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반에 30번까지 있지. 한 명 전화 왔지? 그럼 몇 번입니까? 31. 맞죠? 네.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잠깐 해놓고 할게요.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있죠?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번이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서상 간척지를 매립했다. 매립을 하면 토지가 됐지.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돼.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 그럼 바다를 매립해가 토지로 만들었지. 그러면 이제 토지가 되었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 안 돼요? 해. 그러면 지번을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죠. 자, 글자를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나라 토지는 보세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임야대당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당? 토지대당. 그러면 임야대당 할 때 산 37이잖아요. 맞죠? 네. 집은 앞에 무슨 자가 있다? 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산이라면 임야대당에 등록됐지. 그런데 산을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량의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 이러면 평지가 됐거든. 그럼 이거는 토지대량의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대량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 그러면 아까 전에 임야대량에 등록되는 집은 앞에 무슨 자가 있다? 사. 그러면 이제 토지대량으로 갔죠? 맞죠? 그럼 저 보세요. 산자만 없애버리고 37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이미 토지대량에는 37번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보세요. 제가 A 학교 다닐 때 번호가 37번이었거든. B 학교로 전학 갔어. 그럼 옛날 쓰던 37번을 그대로 씁니까? 새 번호를 보여봤습니까? 새 번호를 보여봤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거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 2개는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지분이 있거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생략을 다 했어요.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가 자 시작. 그럼 여기가 100번지거든. 여기에 필지 하나가 새로 생겼어. 그럼 지분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만 뭐다? 1. 됐죠? 요걸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다? 본번. 최종 본번은 몇 번이었다?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뭐다? 만 1. 요거와 요거를 문자로 말한 게 이거예요. 맞지? 네. 최종 본번은 몇 번이었다?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뭐다? 만 1.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꼭 기억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거든. 한 필지가 왔는데, 여러분들 100번지 옆에는, 자 보세요.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만 1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합리적이지 않지. 맞아요? 네. 그럼 차선책을 생각합니다. 옆에 몇입니까? 100. 100의 뭐다? 1. 이해됐어요? 자, 공부할 때 이랍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이해합니까? 네. 이걸 문자로 한 글자가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여러분들, 잠깐만 요거를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00.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00-1. 아까 이 말을 안 했네요. 이제는 이거를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의입니다. 의. 시작. 100의 1.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시라고 하면 안 돼요. 시작. 100의 1. 그럼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본번, 뒤에 있는 거를 시작. 부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요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이러면 O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외가 있거든. 자, 예외가 있는데, 그래서 예외는 3가지입니다. 법을 공부할 때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러면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자, 잠깐 봅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남탕, 여탕, 이렇게 써놨어요. 그 위에 글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탕이라 써놨다는 말은 여기는 여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게 원칙이지. 맞아요? 네. 그럼 3살짜리 애는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그게 예외지. 맞아요? 네. 그러면 5살짜리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있답니다.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갈 때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가 몇 살이라고 물으면 3살이라고 답해라.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주인도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기분 안 나쁘게 그러니까
애가 많이 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아버지 따라 남탕으로 보내시죠. 여탕에 있는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하지. 그 말은 억지로 하면 5살짜리 애도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뭐심해가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예외를 그렇게까지 인정해버리면 남탕 여탕을 구별할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살까지가 예외다 이 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학에서는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명문으로 정해놓습니다. 법에다가 반드시 명문으로 정해놔요. 법에다가 예외는.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 요 3개가 예외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정.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마. 여기가 신규 등록지대 이 말입니다. 그럼 둘 수 있는 거는 요게 몇 번입니까? 마. 그럼 만 뭐다? 1. 만의 1. 2개 중에 1개겠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번은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로 가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여기에 1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2입니다. 여기에 3입니다. 집합니다. 요게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하고 2 있어야 되잖아. 근데 2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 안 돼 있다? 사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1의 뭐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말은 2번을 줄 수 있다면 1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말은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번으로는 가야 안 가요? 안 간다. 본번으로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숫자는 1, 2, 3, 4로 가는 거지. 맞다 안 맞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보세요. 만이죠. 다음에 만 1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만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네. 그럼 이거는 이거를 주는 겁니다. 요거를 문자로 말한 거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다음 요거를 문자로 말한 겁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보세요. 멀리 떨어져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섬 이런 거라서.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만. 그럼 여기는 만 뭐다? 1.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러 필지. 자, 보세요. 여기는 좀 전에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 그런데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거든. 서상간척지를 매립하거든.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그 수만 필지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만 필지가 매립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가정. 그러면 아까 이 식으로 준다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몇입니까? 만. 저 표현을 잘못했네요. 요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아까 전에는 몇 필지였다? 한 필지. 지금은 이제 만 필지가 새로 생겼는 거라. 그럼 아까 식으로 한다면 여기가 몇입니까? 100.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100의 9999. 100의 마. 이렇게 되지. 맞죠? 네. 100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차선책을 생각합니다. 끝번호가 아까 몇 번이었어요? 만. 그러면 만 뭐다? 1. 만 뭐다? 2. 만 이렇게 해가 9999 2만. 자, 해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 1만 필지가 새로 생겼어. 새로 생겼다면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그게 문자로 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바. 그럼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보세요. 결론은 이 두 개가 답이거든. 그럼 답은 이겁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읽으면 이걸로 답을 해야지. 안 읽으면 원칙으로 답을 해야지.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찾아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덱스다 X. 요 세 개를 읽었다면 이걸로 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보면 이제 안 읽습니다.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OX다 X.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면 이걸로 답하면 안 되지. 원칙으로 답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한 개가 답인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읽으면 이거고 안 읽으면 이거고 그거지 지금 말을. 그러면 안 읽겠어요.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라면 오덱스다 X. 이거 읽으면 요걸로 답하고 안 읽으면 요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요거는 그림으로 시험에 놓는 게 아니고 문자로 놓거든. 이게 문자를 나중에 가면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근데 저절로 외워지거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방식만 자꾸 터득해가 가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